네, 자, 저희 지난 시간에 여기 이렇게 로그인하고 로그아웃하는 그런 부분까지 처리가 돼서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로그인 정보 넣고 들어오면 이렇게 로그인 페이지까지 뜨는 것까지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단 확인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여기 여러분들 프로젝트 한번 런 시켜 보시고요. 일단은 확인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프로젝트가 올라오면 여러분들은 웹브라우저를 하나 띄우실 거고요. 웹브라우저에서 로컬호스트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올라올 거고요. 아직은 저희가 로그인, 로그아웃 처리는 했는데 제대로 이제 뭐 메뉴 처리나 이런 것들은 아직 안 한 상태예요. 자, 일단은 로그인이라고 해서 로그인 창 올리시고 여러분이 이거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가는 상태까지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로그아웃이라고 누르면 이제 로그아웃이 되는데 지금 상태를 보시면 로그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구분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동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책에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로그인 테스트하는 파트가 있는데 이런 테스트들은 이제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요거는 여러분이 연습 삼아서 직접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뭐 MVC 그러니까 목 MVC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런 거 이용해서 여러분이 사용자 등록해 놓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 테스트 되는지 혹은 로그인 테스트가 진짜 실패하는지 이런 거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애로 들어가고 잘못된 애로 하면 실패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이 보니까 잘 안 쫓아와서 요거 과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한 코드들은 다 과제로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캡처해서. 아시겠죠? 네. 당연히 로그인 정보는 여러분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로그인을 제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는 현재 상태로는 뭐 메뉴바에 지금 어떤지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로그인을 지금 로그인한 사용자나 아니면 이런 권한에 따라서 화면을 다르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인증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보여주는 라이블러리가 있습니다. 그 라이블러리가 요 놈이에요. 타임리프에 있는 애인데 저희가 요거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븐 레포지터리 하는 대로 가신 다음에요. 저는 미리 있겠죠. 여기 타임리프 엑스트라스 스프링 시큐리티 5라는 애가 있어요. 요거를 여러분이 이쪽 타이핑을 좀 치시고요. 타임리프 대시 그 다음에 엑스트라스 대시 스프링 시큐리티 5라고 하는 애를 해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시면 요런 모양이 된 애 중에 스프링 시큐리티 5라고 된 그런 항목이 있어요. 요거 치고 들어가시면 여기 가시면 요렇게 스프링 시큐리티에 대한 요런 정보들이 이제 제공이 됩니다. 자, 그 중에 보통 제일 많이 쓴 걸 쓰는 게 맞고요. 저희는 제일 최신 걸 쓰는데 사실은 지금 보니까 버전이 올라간 거예요. 그죠? 스프링이 2.7. 얼마 쓰다가 지금 요 또 며칠 새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쓰죠. 요걸로 그냥 갖고 올게요. 제일 위에 있는 애로 저희가 클릭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찍으시면 이게 카피가 됩니다. 카피된 상태에서 갖고 와가지고요. 자, 저희의 어디로 가요? form.xml로 가죠? form.xml로 이동을 하시고 자, 이 form.xml에 조금 내려가셔서 맨 밑에 부분에다가 여기 dependency 지난번에 validation 붙여놓은 그 아래에다가 얘를 갖다 붙일 거고요. Ctrl Shift F 해가지고 요거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잡고 여러분들 저장하시고 보통 뭐까지 한다고요?
웨이브는 업데이트까지 하시면 돼요. 그죠? 웨이브는 업데이트까지 하시면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처리가 될 거고요. 런 할 때 얘가 어쨌건 다시 한번 정리가 될 겁니다. 아니면 깔끔하게 찍으시고 오른쪽 버튼 웨이븐에 가서 업데이트 프로젝트까지 눌러주시면 얘가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막 받아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는 이제 뭐 할 거냐면 여기 여러분들 메뉴 중에 여기 프래그먼트라고 하는데 가면 헤더가 있었죠. 헤더 안에 여러 종류의 메뉴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메뉴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갖다 붙일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딱 정해진 거라서 이거는 사실 타이핑 치다 보면 오탈자가 많아서 요거는 그냥 저희가 진도도 있고 그러니까 좀 저작걸 땡겨 오겠습니다. 그래서 GitHub에 가서 간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 소스에 메인에 가시고요. 리소스에 가셔야 저희가 저 파일들 땡겨올 수 있죠. 그래서 템플릿까지 가시고 플래그먼트 거기에 헤더로 가시면 돼요. 자, 저희는 여기서 저희한테 필요한 구문은 뭐냐면 요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여기에 그 네임스페이스로 th 쓰는 애들, 우리 타임리프에서 th 텍스트 뭐 이런 거 쓰기 위해서 요거 가지고 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 시큐리티를 쓰기 위해서 요만큼의 구문이 필요해요. 길잖아요, 그죠? 이거 쓰다가 틀리니까 이거 그냥 긁어다가 이거를 어디다 넣어요? 여기 가로를 하나 내리시고요. 네, 이제 적당하게 움직이시고 이렇게 갖다 붙이시면 돼요. 이것도 이렇게 내려서 얘를 이렇게 맞춰줄게요.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요 안에서 이렇게 SAC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이제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시큐리티 기능을 이제 쓸 수 있게 만드는데, 이제 여기 보면 리스트들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 이 메뉴들을 그 인증된 상태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보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 위에 있는 상품 등록의 상품 관리는 어드민만 어드민 권한이 있는 사람이 볼 수 있게 할 거고요. 장바구니나 이런 거는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로그인이나 로그아웃이 있는데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는 로그인 메뉴를 안 보이게 하고요. 그죠? 로그아웃 된 상태에서는 나머지 정보들을 다 안 보이게 이렇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막 길게 타이핑 치시면 되는데 이것도 기계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가서 당겨 볼게요. 자, 그 리스트에 가서요, 이 시큐리티랑 관련돼서 인증받는 애를 주는데, 요 어떻게 하냐면 인증을 받는데 그 권한에 그 롤 어드민이라는 권한이 있는 애만 이걸 볼 수 있게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요거를 이렇게 쓱 긁으셔가지고요. 맨 뒤에 쌍따옴표까지 긁으셔야 돼요. 긁으셔가지고 여기 오셔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내가 어드민이라는 권한이 있는 애만 이제 붙여요. 근데 우리는 어드민만 했는데 요 앞에 롤 언더바 이런 거 막 붙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난주에 저희 로그인 하면서 그 롤 막 처리하고 막 이럴 때 그때 막 집합으로 뭐 처리하고 뭐 컬렉션으로 해야 돼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 작업하면서 이게 붙어요. 거기서 이제 되는 거라서 우리는 요거는 그 규칙에 맞춰서만 그냥 적으시면 돼요. 자, 근데 잘 생각해 봤더니 요거랑 요거는 어드민 권한이 있는 경우에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하나 더 붙여요. 이렇게 롤 어드민일 때 이렇게 두 가지는 이렇게 처리하겠다라고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은 적어도 어드민은 아니어도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장바구니에 보시면 요 위에 가서 적어도 어드민은 아니어도 뭐가 된 이유에 인증받은 이유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 여부를 확인해서 그 경우만 요 메뉴가 보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하시고 여기 장바구니에 가서 여기 위에 리스트 부분에다가 이렇게 갖다 붙이시고요. 구매 이력도 마찬가지로 로그인이 돼야 이 메뉴가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그인은 아니고 로그아웃도
로그인이 된 상태여야 이게 보이게 이렇게 하고 싶어요. 자, 근데 로그인을 인증받은 다음에 보이게 하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또 다르게, 이쪽에 보시면 얘는 또 다르게 어떻게 하냐면 로그인은 시큐리티를 걸고 인증을 하긴 하는데 뭐예요? 어너미너스라고 해서 그냥 아무나 라는 그런 뜻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 복사하시고 여기에다가 여기 로그인 있는 여기에다가는 이렇게 어너미너스인지 여부를 확인해서 어너미너스면 정작 이건 보여주고요. 어너미너스가 아니라 이렇게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건 안 보이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잡고 나서 그죠? 이렇게 잡고 나서 여기까지 했죠? 네. 자, 요거 이렇게 하시고 갱신하시면 저희의 웹사이트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웹사이트가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 이거 이전 게 그냥 물려서 올라온 거거든요. 이전 게 물려서 올라온 상태예요. 근데 이거 기본적으로 얘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한번 아예 내렸다 올리시는 게 좋고요. 이게 뭐 지금 여러 번 하다 보면 이제 먹게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봤듯이 첫 방에 이렇게 안 올라와요. 사실 막 갱신하면 올라와야 되는데 첫 방에 안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거 서버 아예 한번 내렸다가요. 다시 여기서 저장된 상태 확인하시고 run as로 프로젝트 한번 띄우시면 지금 이게 안 된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메이븐에서 받은 라이브러리가 잘 적용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고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얘를 갱신을 하면 자, 갱신을 하면 지금 뭐 깨지네요. 자, 이거 중요한 거는 다른 수업 시간은 안 깨지는데 지금 여러 번만 깨졌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오류가 되게 많이 날 거예요. 앞으로 살다 보면 되게 많이 나는데 오류를 고치는 것도 공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봤더니 여기 이렇게 쭉 훑다 보면 중간중간에 얘네가 왜 문제가 되냐 뭐 이런 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될 일은 없어요. 문제가 될 일은 없고요. 지금 문제가 된다면 얘가 제대로 갱신이 안 된 거예요. 제대로 이게 못 읽어와서 지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지금 한번 더 내렸다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지금 코드를 바꾼 부분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 상태에서 다시 얘를 한번 더 띄울 거고요. 잘 올라온 상태에서 로컬호스트로 들어가서 안 올라오네요. 여러분들 안 올라오나요? 다 안 올라와요? 저희가 아마 뭔가를 빠뜨려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자, 저희가 지금 보면 사실은 뭐 크게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고요. 한 번만 메시지만 좀만 볼게요. 보통은 문제가 없는데 익스체인지 쪽에 문제고 다른 문제는 없어 보이거든요. 필터 거는데 문제고 네, 저기 네네네 저는 돌아가는. 예. 지금 또 문제가 될 만한 건 뭐냐면 사실은 뭐 지금 크게 뭐 뭔가 걸리거나 이럴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잠시만요. 저도 다시 한 번만 돌려보고요. 에란데 특정 메소드가 지금 없어서 지금 그런 거거든요. 자, 이러면 보통은 저희가 다시 한번 메이븐을 한번 더 업데이트 할 거고요. 최악의 경우는 메이븐 한번 날렸다가 다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거 계속 물고 있고 꼬여서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저희가 다시 한번 해보죠. 껐다가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저희 아까 붙였던 그 타임리프 엑스트라 문제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버전 때문에. 아 버전이 달라져서 네. 네. 그러면 저희 요거 지금요 이게 보안 문제잖아요, 그죠? 자, 요거 저희 요거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뜨나 한 번만 더 보고요. 안 뜨면 제가 고칠게요. 네, 지금 안 뜨네요. 자, 지금요 얘가 저희는 이 위에 보시면 저희가 쓰는 스프링 버전이 요거거든요. 요건데 지금 얘를 여러분이 그냥 막 쓰다 보면 이게 스프링이랑 연동된 애를 지금 불러다 쓰는데 여기 얘가 특정 버전을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버전이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얘를 아예 날려버리시고요. 여기 요렇게 버전이 있는데 가끔 버전 충돌나는 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날려버리시고요. 다시 한번 저장하시고요. 비슷한 오류가 나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 제가 매번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아 오늘 좀 빨리빨리 하려고 했더니 오류가 떠요. 말도 안 되는 오류인데 혹시 되는 사람 있어요 지금? 네, 좀 되기 시작하죠, 그죠? 네. 이게 버전 충돌이 나서 지금 그런 상태들이라서 저희가 뭔가를 뭐 코드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그럴 건 없고요. 버전만 좀 맞춰주면 되는 상태 같습니다. 아, 저는 지금 80 포트 떠 있는데 또 띄어서 그런 거고요. 별별 오류가 다 뜨네요. 자, 다시 한 번만 기대를 하면서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통 스프링 서버 계열을 할 때 제일 문제가 처음 띄울 때 있잖아요. 뭔가 설정 바꾸고 처음 띄울 때 그때 꼬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부분들만 좀 고려하셔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되네요, 그죠? 자, 저희가 한 거는 딱 그 버전 다시 한번 세팅한 건데 솔직히 아까 딱 보시고 약간 찝찝하시면 그 지난주에 했듯이 버전 관련된 정보를 날리시면 돼요. 날리시면 되고 지금 저희가 그거 한 번만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스프링 IO라고 하는 데 가거나 아니면 start.spring IO라고 들어가시면 이게 얘 잡아주는 애거든요. 그죠? 지금 봤더니 버전은 2.7.5까지 지금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걔가 제일 최신이라고 해서 요걸 지금 걸어서 지금 그런 거거든요. 버전을. 얘랑 얘 사이에 이 앞쪽에 숫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뭐 보시면.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어차피 건드린 거 이거 버전을 올리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먼저 한번 볼게요. 지금 받은 메이븐의 그 시큐리티 버전을 보면 아래쪽에 보시면 스프링 시큐리티 아니야 타임리프 아까 이름이 뭐였죠? 타임리프 엑스트라네요. 타임리프 엑스트라 스프링 시큐리티고 지금 저희가 얘에 대해서 스프링 시큐리티에 대해서 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걸었더니 3.0.4를 얘가 받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그나마 잘 맞는 애인가 봐요. 그래서 요걸로 지금 세팅이 된 거고요. 저희가 과감하게 얘를 버전을 그냥 올려버리겠습니다. 이걸 7.5로 바꾸시면 사실 이거 할 시간은 아니겠는데 그럼 이제 스프링이 가장 최신 버전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여기에 있는 버전들이 이 7.3으로 됐던 버전이 다 7.5로 이제 변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걸으시면 좀 한참 걸릴 겁니다. 어쨌건 얘는 하라고 하고요. 자, 저희는 어디로 갈 거냐면 요거를 알아보러 가는 거예요. 자, 저희 아까 화면 뜬 거 제 백그라운드로 도는 동안 저희는 요거 볼게요. 자, 저희가 여기 보면 왜 로그인만 올라오냐면 여기에 왜 로그인만 올라오냐면 저희가 조금 전에 한 작업이 뭐예요? 얘가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애 어너미너스면 얘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다 뭘 갖고 있냐면 다 인증을 받아야 되는 애들이에요. 인증 여부를 확인해서 그 다음에 이제 메뉴가 보이는 애들이에요. 자, 그래서 저희가 저거 뭐 돌고 있어서 지금 정상적일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지금 로그인을 한번 해보면 지금 요 정보로 여러분이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된 메뉴가 이렇게 두 개만 보여요. 그죠? 왜냐면 나는 아까 우리 사용자 확인했잖아요. 사용자의 롤이 뭐예요? 유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유저한테 허용된 앱까지만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이 위에 있는 어드민에 해당되는 부분은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여기를 여러분이 새 사용자를 만들어 어드민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론 그게 원칙인데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사용자 만들 때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롤을 줘서 막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사용자 만들려면 여기 가서 여러분이 그 위치 찾아가지고 막 넣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너무 귀찮거든요. 그러면 제일 간단한 방법, 테스트할 때 제일 간단한 방법은 여기를 직접 더블 클릭해가지고요. 이거 그냥 어드민이라고 그냥 바꿔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래 보시면 세이브 있죠? 세이브. 물론 제대로 하려면 커리로 이 컬럼과 업데이트를 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커리문으로 롤 부분을 저 어드민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먹은 거고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에 와서 뭐 해요? 로그아웃 한번 할 거고요. 로그아웃 했더니 지금 빠져나간 게 눈에 보이죠? 그리고 다시 로그인 하는데 똑같은 이름으로 들어오지만 이번엔 뭐예요? 어드민 권한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어떤 권한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보이는 메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리자 페이지를 하겠다라고 할 때 관리자 메뉴가 필요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기 메뉴에다 이렇게 걸어주시면 돼요. 옛날에는 막 또 다른 방식으로 막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간단해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될까요? 네, 어쨌건 네. 이게 되게 웃긴 게 아까 그 버전 문제 있잖아요. 제가 이거 화요일날 수업하고 오늘이 언제냐?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그 이틀 사이에 지금 깨지는 거예요. 이게 하루가 다르게 뭔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해서 지금 잘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여기 보듯이 어떻게 해요? 지금 내 권한에 따라서 뭐 메뉴가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이렇게 두 개만 더 추가해서 보이고 로그아웃까지 보이는 이 상태까지 만들었어요. 여기까지는 별 문제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상품 등록 페이지라고 하는 걸 만들려고 하는데 상품 등록 페이지라는 애는 나중에 보시면 여기 어드민 밑에다 이제 만드는 거예요. 어드민 밑에다 이제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뭐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관리를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해주려고 해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 동작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리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게 치고 들어오면 이렇게 오류가 뜨도록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동작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상품 등록이라고 하는 걸 누르잖아요. 상품 등록이라는 걸 누르면 기본적으로 지금은 어때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이런 페이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런 페이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어드민의 아이템의 new라는 이름으로 페이지가 지금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여기에 가서 여기에 가서 저희가 이제 만들 건데
기본적으로 저희는 저거가 이제 아이템 등록하거나 이런 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아이템에 가서 여기 봤더니 지금 컨트롤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오른쪽 버튼 뉴 클래스로 클래스가 아니라 패키지 먼저 만들어야죠. 이 상태에서 만들면 여기다가 그냥 직접 여러분이 패키지로 컨트롤러라고 적으시고요. 여기에다가 아이템 뭐 컨트롤러 이렇게 적으셔도 돼요. 그럼 얘가 아예 이렇게 패키지 만들면서 클래스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우리 컨트롤러 가면 이건 이제 기계적으로 작업을 좀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기다 골뱅이 넣으시고 컨트롤러 이렇게 해서 저희가 어노테이션을 붙일 거고요. 자, 물론 나중에 우린 아직은 여기다 연결 안 했지만 얘는 분명 나중에 뭐예요, 이런 레포지터리나 서비스나 이런 애랑 연동할 거예요. 그러면 그런 애들 여기 필드 적으시는 거고요. 지금은 그냥 바로 저희가 작업을 할 건데 여기에다가 골뱅이 get mapping이라고 해서 작업할 거고요. 뭐 제대로 넣으려면 여기다가 value 해서 넣는데 저희 그냥 바로 문자로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저희는 어드민이면서 아이템과 관련됐는데 새로운 걸 추가해주는 애를 관리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public string 아이템 form이라고 하는 거를 연결을 이렇게 하려고 해요. 자, 아까 전에 웹페이지에서 그렇게 주소를 치고 들어오면 요거 따라서 들어오는 거죠. 그럼 요 함수가 불리고 요 안에서 여러분 지지고 복구할 거고 맨 마지막에 return이라고 하면서 어디로 갈 거예요? 뭐 여러분 이동하고 싶은 곳으로 가겠죠. 아이템 밑에 뭐 예를 들면 아이템 form이라는 데로 이렇게 이동을 시킬 거예요. 자, 요 중간에는 여러분이 뭐 해요? 어떤 DB에 뭘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DB를 쓰기 위한 혹은 비즈니스 로직을 타야 된다 그러면 로직을 타기 위한 서비스나 뭐예요, 레포지터리를 건들죠. 제가 뭐 지지고 복구 한 다음에 정보를 만들어서 여기로 넘어갈 때 뷰 단으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해요? 어딘가 실어 가야 되니까 모델이라는 걸 만들어서 모델에다가 실어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딱 세트예요. 그게 딱 세트예요. 자, 그래서 얘네 구성을 보면 얘네나 뭐 다른 애들에 대한 구성을 보면 항상 어때요? 컨트롤러로 들어와서 서비스를 타고요. 그러니까 얘 같으면 서비스를 타고 서비스에서 DB를 바라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레포지터리를 타고요. 이 레포지터리를 통해서 어디에 접근해요? DB에 접근하는 거예요. 엔티티에 접근하죠. 엔티티에서 접근해서 데이터를 들고 와서 들고 온 데이터를 웹 쪽에서 뭔가 하려면 얘를 뭐로 바꿔요? DTO로 바꾸는 거죠. DTO로 바꿔서 그게 서비스의 리턴 값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온 서비스의 값을 컨트롤러가 받아서 여기서 받아서 어떻게 해요? 모델에 실어서 뷰 단으로 가는 게 그게 그냥 한 세트예요. 그렇게. 그걸 벗어나지 않아요. 대부분은. 다 그 동작. 지금 우리가 하던 동작이 다 그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중간은 잠깐 생략하고요. 이건 나중에 하면 되고 저희는 일단 뭘 연결할 거냐면 클라이언트에서 치고 들어오면 얘가 컨트롤러 단을 타서 뷰 단으로 이동하는 걸 하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이제 여기에 리소스에 템플릿이라고 하는 데 가면 이 아이템이라고 하는 뭐가 있어야 돼요? 폴더가 있어야 되죠? 폴더로 아이템이라고 하는 애를 잡을 거고요. 거기에 아이템 폼이라는 애가 필요해요. 자, 근데 우리는 폼 만들기 위해서 여기 미리 템플릿 만들어 놨거든요. 이 템플릿 복사에다가 여기다 붙여 넣을 거고요. 우린 여기 있는 아이템 폼이라는 이름으로 HTML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 이름 복사해서 여기에 가서 이 이름을 리팩터 하면서 리네임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아이템 폼이라는 애까지 만드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누르시면 여기에 이렇게 페이지가 뜰 거고요. 저희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H1 정도 사이즈로 해가지고요. 여기가 저희가 뭐예요? 상품 등록하는 그런 데라고 치자고요. 그럼 누르면 여기로 이동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기본 세트는 된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 다른 수업 시간에도 늘 얘기하지만 이만한 걸 다 해가지고 결과를 보려면 안 돼요. 일단 돌아가는지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작업에 문제가 없는지 중간중간 단계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를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요. 그럼 저희의 여기에 이렇게 올라오겠죠? 저희는 이미 여기를 찍고 있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요. 저희 아예 나가서부터 볼게요. 자, 로그인을 해서 들어왔는데 나는 지금 어드민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얘가 안 보였겠죠? 기본적으로 얘 자체가 안 보이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요걸 누르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상품 등록이라는 대로 이동하게까지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 여러분이 이제 지지고 볶고 뭐 이런 일을 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권한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드민에 권한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아무나 들어오거나 이러지 못하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동작을 지금부터 몇 가지 동작을 좀 세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다시 여기로 가셔서 여러분들은 스프링에 컴피그로 좀 가세요. 시큐리티 컴피그로 가서 이제 그 접근들을 막아버릴 거예요. 어떻게 막을 거냐면 여기다 HTTP라고 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인증 여부를 확인할 거예요. 인증 여부를 확인해서 여기 보시면 authorize request라는 애가 있어요. authorize request. 저 HTTP 안 붙은 애. authorize request라고 하는 애를 이렇게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서 우리 계속 체이닝으로 하는 거니까 요 아래서 MVC에 matchers라고 하는 애를 찾을 거예요. 자, 근데 matchers가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메소드 이용하는 애가 있고 하나는 그냥 문자 열만 이용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스트링 뒤에 점 3개 있는 경우 있죠.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이건 문자열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 개인지 특정 안에서 점으로 표현한 거고요. 자, 저희는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루트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게 해주고 싶어요. 내 페이지에 루트라는 애는 아무나 들어오게 할 거고요. 내가 로그인 같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데도 나는 어떻게 해요? 멤버 밑에 있는 로그인을 써야 되니까 멤버 밑에 있는 애들은 다 허용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지금 아이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템과 관련된 애들 밑에도 다 허용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는 퍼밋을 다 허용을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다시 MVC 매처를 다시 잡을 건데 아주 특정한 경우 어떤 경우냐면 맨 앞에 주소가 어드민으로 시작하는 경우 아이템으로 시작하면 허용을 할 건데 어드민 아이템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막아버리고 싶어요. 어드민으로 시작하는 그런 모든 경우라면 우리는 요걸 막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has라고 주시고요. 여기다가 롤이라고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롤 이름을 여러분이 어드민이라고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권한이 어드민인 애들만 뭐예요? 어드민 밑에 있는 메뉴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막 치고 들어오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저희는 any request들에 대해서 authenticate라고 해서 인증을 받은 후에 쓰도록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요게 붙으면서 뭐가 달라지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마음대로 막 접근 못해요. 심지어 지금 이거 딱 처음에 느낄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는 어드민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접근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지금 잘 보세요. 제 앞에 페이지 잠깐 보시면 얘 로그아웃 하잖아요. 얘 로그아웃 하는 순간부터 뭐가 깨졌냐면 여기 스타일 깨졌어요. 보여요? 보여요? 로그아웃 하는 순간 스타일 깨졌어요. 그리고 로그인을 걸잖아요. 스타일 깨진 대로 되다가 로그인을 하면 중간에 말도 안 되는 뭐가 나와요? CSS에 있는 이런 애가 튀어나와요. 이거 처음 보면 되게 이상하거든요. 이게 뭐지? 근데 다시 돌아갔더니 어떻게 해요? 스타일이 먹었어요. 그리고 들어오면 스타일이 먹은 상태로 들어와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해도 똑같아요. 다시 해도 또 튕겨 나갔다가 로그인하면 스타일 보이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시면 우리 여기에 보면 스태틱이라고 하는 건 밑에 CSS 파일이 있는데 그죠? 혹은 여기 다른 애들이 있긴 있는데 얘네들이 외부에서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인증받은 애들만 이걸 쓸 수 있도록 지금 작업을 하던 중이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런 리소스들을 막 건들 수 없도록 지금 처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있는 애를 하나 이렇게 긁어가지고 저게 문제가 없게 하려면 요거를 이렇게 하나 복사를 하실 거고요. 위에 넣으셔도 되고 아래 뭐 어디에 있어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지금 얘 경로를 봤더니 어때요? 요거 루트가 스태틱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밑에 뭐가 있어요? CSS가 있고 CSS 밑에 있는 모든 애들에 대해서 퍼미트를 해줘야 얘를 접근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한테 이거를 쓸 수 있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런 공통된 뭐 CSS나 JS에 대해서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적용하고 나면 그래서 이게 갱신이 되고 나면 이제 여러분이 로그아웃을 하실 때 로그아웃 할 때 안 깨지죠? 그죠? 그리고 로그인 할 때도 어때요? 메뉴 안 깨지죠? 그리고 들어올 때도 이렇게 유지가 돼서 들어와요. 그리고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정 페이지를 가는데 이렇게 이런 페이지를 갈 때 이런 권한이 없는 애는 못 가요. 이런 애들 우리가 갈 수 있었던 거는 뭐해서 그래요? 다 권한을 풀어줘서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뭔가를 경로를 잡고 뭘 했는데 보안을 걸었는데 어느 순간에 접근이 안 돼. 그럼 10중 8구 이거예요. 페이지를 난 잘한 것 같은데 뭐 안 돼. 그러면 여러분이 이 퍼미션을 잘 안 준 거예요. 그래서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를 하나 붙이잖아요. 그러면 미리 우리 갖다 놓을 수 있는데 여기에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 어떻게 갖다 놓을 수 있냐면 이렇게 JS 밑에 있는 모든 애들을 걸 거야.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자바스크립트가 만약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이제 연동해서 쓰실 수 있어요. 쉬운 얘기로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상태였냐면 여러분이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이 여러분이 여기 저희 첫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가면 로그아웃하고 가면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소스 보기를 하면 여기 분명히 있는데 이거 누르면 연결이 안 돼요. 페이지가 보여야 되잖아. 원래 내가 소스 보기를 눌렀는데 제가 CSS가 안 보이고 지금 엉뚱한 일이 지금 처리가 됐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요거를 얘는 내리고 그것도 이제 필요 없으니까 내리고, 자, 여기에 가서 여러분이 얘를 살리잖아요. 얘를 살리면 이제 나는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저장을 하시고 여기에 가셔서 얘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페이지 소스를 보기면 하면 요게 어떻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타일이 먹는 거예요. 읽을 수 있으니까 먹는 거고 아까는 연동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깨진 거예요. 아, 이런 일 생깁니다. 실제로 그냥 여러분들 저거 세팅 안 하고 하면 막 이미지가 갑자기 중간에 막 튀어나오고 막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이미지가 겉으로 막 튀어나오고 막 이럴 때 있어요. 그러면 다 저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잘못 치고 들어오는 경우들 있잖아요. 권한이 없는데 그냥 막 치고 들어오는 경우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그것도 여기다 세팅을 하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아래다가 저희가 이렇게 할 거예요. http 점 누르시고요. exception handling이라는 걸 걸 거예요. http exception handling이라는 거 걸 거고요. 점 누르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할 거냐면 권한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엔트리 포인트라고 하는 걸 잡아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증받고 들어오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엔트리 포인트를 줄 건데 원래 이 엔트리 포인트라는 게 원래 이렇게 생겨먹은 권한을 주는 클래스 깨졌는데 권한을 주는 그 클래스의 정보를 이용해서 이거를 사용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예외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그 권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넣을 수가 있어요. 엔트리 포인트 잡고요. 여기다 new라고 하고 여러분이 직접 커스텀이라고 하고 권한이 있는 엔트리 포인트를 처리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걸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그 클래스가 없으니까 지금 오류가 뜨는데 이렇게 마우스 가져가서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 거죠. 자, 만드는데 이 만드는 위치를 그냥 저희 컴피그 밑에다 그냥 만들게요. 컴피그 밑에다가 이렇게 만들면 여기에 커스텀 엔트리 포인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지고요. 얘는 요렇게 생겨먹은 그죠? 권한을 관리해주는 엔트리 포인트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되는 애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는 요렇게 생겨먹은 메소드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쭉 처리해주는 애들이 여기에 붙어요. 자, 저희는 뭐 여러 가지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제일 간단하게 처리할 때는 여기에다가 그냥 여기 우리가 레스폰스 받는 애가 있거든요. 응답을 해주는데 레스폰스라고 하는 저 객체에다가 여러분이 send error라고 해서 에러 메시지를 날려주는 거예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오류 번호만 날릴 수도 있고요. 오류 번호에다 메시지를 날릴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방식으로 날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상수값은 뭐 여기 봤더니 뭐 http 서블릿 레스폰스랑 관련된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이런 거 대충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래서 여기에 상수값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http 서블릿 리퀘스트라고 하는 애를 레스폰스 미안합니다. 레스폰스라는 애를 띄워놓고요. 거기에 상수값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는 권한을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sc 언더바 on authorize 요거 그죠? 인증 안 받은 경우 요 메시지 요 숫자를 주는 거예요. 요 숫자는 실제로 번호는 얼마예요? 401번이네요. 401번. 여러분들 혹시 에러 메시지 401 이런 거 본 적 있죠? 400번 401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게 그 에러 메시지를 날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증이 안 됐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숫자가 다 알려주는데 왜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은 unauthorized라고 해서 인증 안 됐다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거 나중에 책에서 보시면 되는데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이런 메시지를 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등록해 놓고요.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돼요.
지금 저희 책은 옛날 버전의 지금 컨피그를 갖고 있어서 요게 지금 우리 잡아놓은 요거 있잖아요. 요걸 우리는 이 위에다 올렸는데 얘는 이게 분리가 돼서 있죠. 잘 보셔야 돼 이거. 그러니까 옛날 스타일하고 요즘이 하루가 다르게 막 바뀌고 있기 때문에 잘 적응하셔서 쓰시면 되겠고, 예를 들면 권한이 없는 사람이 치고 들어오면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페이지 권한에 대해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거 그냥 보시면 되는데, 멤버에 여러분이 여기에다가 롤을 잡았단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어드민을 넣어서 이걸로 사용자를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이렇게 안 했죠? 우리 그냥 DB에 가서 그냥 바로 때려 넣었잖아요. 그죠?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관리자는 한 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관리자를 여러 명 만들 거면 이걸 하는데, 이건 그냥 유저로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가 어드민 권한 못 갖게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 페이지 권한 설정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되고요. 이게 어드민 권한이라서 다 보이는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두 번째 숙제입니다. 페이지를 이제 권한을 잡았어요. 페이지 권한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페이지 권한 테스트 하는데, 그냥은 안 돼서 mock MVC라는 걸 이용해요. mock MVC라는 걸 이용해서 하는데, 여기 보면 with mock user라는 걸 이용해서 사용자 이름하고 권한을 줘요. 사용자 이름과 권한을 준 다음에 특정 페이지에 대해서 접근해 보는 거예요. 접근이 되면 OK가 떨어질 거고요. 만약에 권한이 어드민이랑 권한이 없이 유저로 이렇게 접근하면, 이렇게 접근하면 어떻게 해요? 거부가 발생할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통과하는 테스트라건 그게 막히는 테스트가 되건 무조건 결과는 true가 뜨게 만드셔야 돼요. 유닛 테스트는 모든 애가 다 초록불이 나와야 돼요. 초록불이 안 나오면 테스팅이 잘못된 거예요. 거기 멈춰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런 거 유닛 테스트 하는 방법도 연습 삼아, 그리고 여러분 프로그램이 멀쩡한지도 확인하는 겸 해서 요거는 과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저희가 요 4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요. 여러분 이제 드디어 뭐 했어요? 로그인, 시큐리티 이용해서 로그인 했고, 페이지에 대한 접근 제어를 하기 시작했고요. 필요에 따라서 뭐 이런 여러 가지 권한도 주고 뭐 이런 것들도 지금 다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거의 다 한 거죠. 저희가 볼 때는 뭐 했어요? 일단은 서버 띄울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CRUD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페이지 접근하는데 어떻게 해요? 보안 걸어가지고 로그인 할 수 있고, 보안 걸어가지고 페이지 보이고 안 보이고를 할 수 있고요. 페이지에 대한 접근을 이제 막는 일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페이지 만들어서 CRUD 해서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고 이게 지지고 볶고하는 건데, 저희가 요거 잠깐 쉬기 전에 하나만 공지하면, 요 다음 파트는 여러분이 이제 DB를 쓰긴 쓰는데, DB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JPA라는 걸 가지고 이제 쓰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JPA를 잘 쓰려면 연관관계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잠깐 쉰 이후에는 그 JPA의 연관관계라는 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여러분이 옛날에 DB 시간에 잘 배우셨으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자바하고 데이터베이스의 차이를 이해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데이터베이스가 잘 안 돼 있으면 다 새롭죠. 그러면 좀 피곤합니다. 자, 어제가 저희 잠깐 쉬었다가 그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